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500만을 훌쩍 넘었다고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견 물림 사고의 책임 문제,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짚어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즐거운 산책길에서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견주인 나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막막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무려 552만 가구래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개물림 사고의 가능성도 또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견주의 법적 책임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새로 생겼다는 맹견 책임보험은 뭔지, 그리고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정말 필요한 해결책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차근차근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견주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게요, 그냥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고 치료비만 물어주면 끝!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거든요. 모든 책임의 출발점은 바로 이 민법 제759조에서 시작됩니다.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하죠.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럼 그 동물의 점유자, 그러니까 견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게 그냥 대원칙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견주가 아니 나는 관리 진짜 잘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걸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견주가 져야 할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민사책임 그리고 형사책임인데요. 쉽게 말해서 민사책임은 피해자한테 돈으로 보상해주는 거예요.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형사책임은 견주의 부주의에 대해 국가로부터 벌을 받는 겁니다. 벌금을 내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은 과실치상죄가 적용돼서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목줄을 안 했다거나 입마개를 해야 하는 장소에서 안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어겨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확 올라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개물림 사고, 특히 좀 심각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걱정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특정 견종들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예요. 네, 2021년 2월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처럼 법으로 딱 정해놓은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든 제도적인 안전망인 셈이죠. 그럼 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옵니다. 한 번 걸리고 끝이 아니라 위반할수록 계속해서 부과되니까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보험, 보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최소 보장 한도가 무려 8천만 원입니다. 부상만 당한 경우라도 최소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게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으로 딱 정해진 맹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맹견이 아닌 사랑스러운 보통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은 뭘까요?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사고의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의무는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견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건 실제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에 나온 말입니다. 개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점을 딱 짚어주고 있죠? 견종이 뭐든 크기가 어떻든 견주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법원이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견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입돼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보통 운전자 보험이나 자녀 보험 같은데 특약으로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혹시라도 일으킨 사고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당황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견주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사고 대응 실전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침착함입니다. 그리고 이 4단계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라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당연히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가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셋째, 이 치료비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작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합의가 잘 끝났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남겨서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쟁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무슨 공식처럼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병원 진단이 1주 나올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고로 찢어진 옷이나 망가진 핸드폰 같은 물건값, 또 입원하느라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견주의 진심 어린 사과예요. 보험 처리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맹견 소유자의 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부분의 반려인들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즉 일배책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하나는 의무고 하나는 선택이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나 자신과 피해를 입은 상대방 모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개물림 사고의 책임이라는 건요, 단순히 법이나 분의 문제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은 여기 계신 모든 반려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계속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